기존의 몽타주를 만드는 방법이 목격한 얼굴을 눈, 코, 입을 조합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방법이었죠. 지금도 저희가 쓰고 있는 방법 중에 주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고 또 말로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해서 전체적인 얼굴 인상에 대한 얼굴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격자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선택만으로 초기에 자기가 원하는 얼굴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일단 좀 필요로 했고요. 또한 얼굴을 만드는데 목격을 한 시점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조명에 따라서 또 인상이 좀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시점의 변화, 조명의 변화를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2차원의 몽타주를 조합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3차원으로 뷰를 시점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가상의 조명을 넣어서 실제처럼 그때 장면과 유사하게 연출할 수 있는 렌더링 기법이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얼굴, 현재의 모습 사진이나 이런 걸로 몽타주를 만들어서 10년 혹은 20년 뒤의 모습을 예측하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변환 기술이 추가가 되었고요. 저 사람보다는 좀 무섭게 생겼어요. 아니면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어리게 보여요. 라든지 이런 구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제 얼굴의 생김새를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자동 인상 변환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계학습으로 좀 더 효율화, 작업 능률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기존의 것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몽타주라는 것은 뭐 측면, 정면, 뭐 사진이 여러 뷰의 사진이 있으면 3차원으로 복원할 수 있는 기술까지는 와 있습니다. 근데 뭐 정면의 모습만을 기억하거나 측면의 기술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면으로 그린 사진으로부터 3차원의 여러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기본 모델들과 유사성을 따져 가지고 얼굴 형태에 대한 변화를 주고 우선 그 다음에 깊이 정보가 눈, 코, 입의 조건을 가진 유사한 사람들의 코의 높이라든지 얼굴의 윤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적용을 하면 3차원으로 복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형태적인 정보가 나오면 그걸 다시 2차원으로 투영을 하면 2차원으로 원래 그렸던 영상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 차이를 계속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면 점차적으로 이제 닮은 3차원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3차원 모델이 3차원의 몽타주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뭐 라이트 소스를 더해서 조명의 변화를 준다든지 아니면 표정의 변화까지도 줘서 거기서 이제 형태적 정보와 최적화 기술을 적용을 해서 3차원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실 그 나이 변환 기술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운 기술인 거는 맞고요. 현재 저희도 계속 꾸준히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적용한 것은 여전히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 나이 정보가 있는 얼굴 사진들을 많이 모았었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나이가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요소에 대한 분석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크게 3가지 정도의 팩터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런 변화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사전에 대한 구축한 많은 데이터로부터 나이대와 변화됐을 때의 특징을 매핑하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이징 펑션이라는 나이 변환 함수라는 것을 도출하게 되어서 그 실제 입력되는 나이에서 그 나이 변환 함수를 통해서 예측되는 변화량을 더하거나 뺨으로써 그 사람의 나이가 한 살 단위로 더 나이가 들게 하거나 더 젊게 하거나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상 변화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뭐 눈이 얼마나 더 커요, 코가 더 길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인상을 표현하는 것을 좀 더 무섭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좀 더 야비하게 생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과연 일반적인 표현 언어와 저희
얼굴에 대한 수치 변화를 어떻게 매핑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지 가능한데, 저희가 900명의 정도 되는 사람에 대해서 사진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상에 대한 척도를 1점에서 7점 정도로 줬습니다. 가령 이 사람보다 좀 더 예쁘다라고 하면 예쁜 표현 정도가, 어떤 사람은 이쁜 정도가 6.5 정도가 있을 수 있고, 무서운 정도는 대신 낮을 수도 있고, 그 각각에 대한 7가지 표정에 대해서 스코어링을 해서 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입력되는 얼굴 영상에 234개 정도에 되는 벡터를 구성을 해서 이 사람이 입력이 되면 인상의 정도 점수가 자동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눈이라든지 형태의 변화는 아주 크게, 얼굴 형의 변화는 크게 되면은 다른 사람으로 오인될 수 있겠죠.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주면서 최적화 기법을 풀면 1, 2초 만에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었죠. 저희가 현재 한국인의 데이터베이스 계속 지금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고요. 모으는 것은 연령별로 10대, 20대부터 다양한 연령대에 고루 분포되게 만들고 성비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몽타주를 보면 눈의 두께, 눈썹의 두께, 코의 길이, 코의 너비, 얼굴형,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한 49개 정도의 팩터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기술이 한계가 어디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있었고, 실제 기존 그 시스템보다는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과제가 2011년 6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마침 2011년 9월 달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사진을 이제 무단으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 어려움이 많았었죠. 네. 사실 뭐 정량적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기술이 이제 새롭게 도입된 기술이기 때문에 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지원이 되지 않았던 기능, 기술에 대해서 추가가 된 면은 확실히 나아진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뭐 나이 변환 기술 실종아동을 찾는 데 있어서 1년 단위로 계속 그 예측을 어리게 또는 나이 들게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가 되었었고요. 그런 많은 데이터로부터 통계적 특성을 반영을 해서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게 장점이었고요. 그렇게 된 부분은 훨씬 더 나아진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몽타주를 만드는데 데이터베이스, 눈, 코, 입에 대한 조합을 만들더라도 데이터베이스가 일관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합을 하다 보면 눈과 코의 색깔이 다르다든지 텍스처 질감이 다르서 하나의 얼굴로 만들었는데 이질감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교화된 그리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얼굴 그리고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한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몽타주라는 것이 최근은 이제 CCTV가 많이 보급되면서 CCTV에 의해서 범죄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을 해서 잡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의존도가 몽타주가 존재하고요. 그럴 때 목격자가 정확하게 그 얼굴을 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현재는 저희가 그 전체 인상 뷰에서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점점 닮아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그 기억을 좀 더 정확하게 되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 변환 예측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단순하게 현재 나이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늙어가는 모습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비만이라든지 여러 요소에 의해서 조금 인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까지는 힘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또 유전적인 요인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유전자 분석 정보까지도 추가가 되어 좀 더 정확한 나이 변환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도 초기 연구를 했지만 지금 현재 몽타주를 만들고 나면 그 공간에 그 공개 수배로 몽타주를 이제 부착을 해서 이런과 닮은 사람과를 찾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몽타주에서 자동으로 얼굴 인식, 그 사진과 얼굴 인식을 하는 이기종 얼굴 인식 기술이 개발이 조금 되어서 몽타주가 그리는 것만으로 공개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수배 검거에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몽타주에 만드는 작성 방법이 어떤 가상현실이나 게임 쪽에 아바타 생성하는 데 강력 효율적으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게임 콘텐츠 분야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변환시키는 것, 편집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많이 적용되고 라이프 게임 같은 경우에 자기가 나이가 들면 아바타도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나이 변환 기술이 그런 컨텐츠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이가 들으면서 피부 노화라든지 이런 걸 진단을 하면 맞춤형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쪽 분야의 분석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타주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얼굴 인식 기술도 있는데 그 얼굴 인식은 핀테크, 요즘 이제 페이스 아이디 애플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암호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이제 얼굴 인식에 대한 적용 분야가 확장될 텐데요. 그런 식으로 얼굴 인식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요즘은 좀 그 닉네임을 허용한다든지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연구 발전에 있어서는 조금 제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연구 자체도 위축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데이터 부분, 여러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그와 맞는 도메인에 필요한 여러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 활용에서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포부라 하면 지금 만들고 있는 기술들이 좀 더 완성도가 더 높은 기술로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더 개발해야 되는 부분은 나이 변환 기술의 정확도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얼굴 인식의 정확도를 어떤 제약 환경적인 요인에도 상관없이 인식률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이 누구나 꿈꾸는 수준까지 올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D 몽타주는 기존의 2차원 몽타주의 한계인 시점 변화, 조명 변화, 표정 변화 등의 제약을 극복한 인공지능 기반의 3차원 화한 몽타주 기술이고요. 나이 변환 기술과 표정 변화, 그다음에 인상 변화 기술이 적용된 몽타주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